안녕하세요. 인쇄권인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그 36주 낙태 브이로그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한 여성분이 자신의 낙태 과정을 브이로그식으로 해서 영상으로 올렸는데요. 이게 아기가 36주였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하면서 브이로그 영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브이로그 영상을 보고 다른 일반적인 누리꾼들이나 이거는 심각한 거 아니냐, 살인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해당 낙태 브이로그 영상을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해서 입건을 해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영상만 보고서는 조작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아주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관심을 받고 싶은 이제 어떤 한 여성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새로운 기사가 나왔는데 충격적이게도 경찰에서 이 사건을 입건해서 조사를 시작을 해보니 조작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다고 해요. 그래서 살인 혐의로 일단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라고 해서 이제 사실상 위헌 판단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의회에 상당 기간 시간을 주고 이 부분을 개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나왔어요. 이거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데 문제는 국회가 이에 대해서 입법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입법을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낙태죄가 효력이 없어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입법 공백 상태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그 36주의 경우는 그러면은 이게 낙태인가 아니면 해당 태아를 살인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살인죄의 객체라고 하면 살인죄 이제 형법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사람을 살해한다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러면 법리상 사람이 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는 분만계 시설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만이 되어야 태아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만 전에는 뭐다? 태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법상에서는 그 살인죄 적용이나 이럴 때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분만 후 죽였다는 정황 등이 있으면 살인죄가 되는 거고 없으면 살인죄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출산 시점 그리고 그 낙태 방법 등에 따라서 살인죄가 되느냐 아니냐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수술에 대해서 CCTV 등이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증거 확보에 대한 부분은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제일 충격이었던 점이 낙태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36주를 낙태를 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법조인으로서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게 문제였어요. 이거를 내가 자랑스럽게 낙태하는 과정을 브이로그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다는 부분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었다는 의미죠. 이를 통해서 또 유튜브에 올렸다는 얘기는 또 뭐냐면 주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정도에 그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가 뜨고 싶고 관심까지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준법 의식이나 어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될 만한 것에 대한 어떤 전혀 인식조차 없었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전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조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짓으로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실제였다라는 거를 알고 나서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생명경시 현상의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영상을 본인은 내렸긴 했지만 조사가 시작이 됐고 현재는 유튜버랑 의사도 살인죄로 의율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성립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태아냐 아니냐 낙태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생명을 경시하고 특히 이 낙태죄에 대한 어떤 댓글들을 보면은 여러 생각이 들어요.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일단 의료기록상으로는 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알려지고는 있는데 이거는 또 무슨 의미냐 되냐면 병원 측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 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게 낙태로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니까 문제의식이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오히려 정작 실제로 낙태를 한 유튜버 본인은 문제의식이 없었다라는 게 충격적인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생명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무너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판명된 이상 조사를 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누리꾼들 댓글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 낙태한 여자를 살인죄로 벌할 거면은 친부도 찾아서 똑같은 형량으로 벌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방조를 했거나 공동정보 같이 뭔가 하려고 노력을 했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당연히 되는데 만약에 의견교환이나 남자의 어떤 개입 없이 단독으로 낙태를 결정하고 행했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남편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이를 낙태 또는
법에서는 살인한 거는 당연히 본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따른 책임만 부여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런 대원칙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연좌제 같은 게 벌어졌던 거예요. 개인에 따른 책임은 개인에게 묻는다라는 원칙이 무시가 되면은 연좌제가 부활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 법은 이미 과거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억울하게 죽어갔었어요. 그래서 이런 원칙은 법에서는 이미 안 된다고 결론을 내고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댓글들은 남편이 물론 개입을 했으면 당연히 처벌받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면 안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게 조작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느끼는 건 낙태죄에 대해서 의회가 좀 개정 조치를 빨리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뭐 3개월, 4개월, 6개월 이런 정도 어느 정도 개월수를 정해서 입법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전혀 안 했다는 건 사실 국회의 책임 유기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외국의 입법례를 봤을 때는 기본적인 개월수 제한이나 이런 거는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다. 결국에 어느 정도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 제가 생각한 부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